실전 매매 최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종목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양대지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에 또 마음을 졸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곧바로 일단 반등을 해주는데 상승폭은 제한적이고요. 코스닥이 어제 3% 하락했는데 강보합이고요. 코스피는 어제 하락 이후에 오늘 반등 시도하다가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전환되면서 양대지수 혼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제약주 강세를 띠고 있고요. 2차 전지, 반도체는 선별적인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예, 오늘 해외 시장 폭락에 국내장 양호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그 신용등급 이야기는 제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지나가면서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시장 고용지표가 시장에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나온 지표보다는 내일 나올 지표가 진짜고 그게 더 중요하다. 요 얘기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등급 얘기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지금 미국장이 여기 지금 꼭대기에서 이렇게 폭락이 나온 게 이게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나왔어야 좋은데 이게 신용등급 이슈로다가 이렇게 급락장이 나온 것처럼 보인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스트레스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쌍봉의 형태인데 미국장은 반드시 조정을 한번 받고 가야 되는데 조정 없이 올라간 것 때문에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주도주 얘기를 딱 그만큼만 얘기한다라는 얘기도 되게 자주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냥 노멀하게 얘기는 다음 주부터 얘기하고 오늘까지는 이종복이 전망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볼 겁니다. 참여도 나중에 요게 이따 2부 쪽에 제가 얘기하려고 먼저 얘기한 거니까 지금 부분 잘 참고하시고 요것도 그냥 노멀하게 얘기해주면 나스닥 시장이 이제 15,500대로 왔으니까 이게 중심 가격으로 온 거거든요. 그 노멀하게 얘기해주면 나스닥 시장 15,000 지지 여부 체크, 뭐 나스닥 15,000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평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종복은 말을 그렇게 평범하게 안 합니다. 요건 그냥 이렇게 패스하고 어쨌든 고용지표 이제 내일 나올 미스터 진단 실시간에서 나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고용지표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요걸 좀 체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섹터별 주도주 강세 또 나오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삼성전자서부터 뭐 주도주들은 이종복이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요건 빼고 갈게요. 그리고 오늘장 지금 보면 제약주하고 초전도체인데 제약주는 뒤로 미루고 초전도체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화면에 여기 보이시죠? 자,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로 움직이는 주식들을 만약에 오늘 쫓아갔다. 사실은 어제도 쫓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쪽을 쫓아 들어가서 매매하다가 손실 보거나 지금 물린 투자자들이요. 주식하지 마라. 이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게요. 이건 주식이 아니고 완전 도박인데 이 뉴스가 나온 시점 때문에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신용등급도 언급이 됐던 건데 해외 시장이 신고가를 가는 상태였어. 신고가를 가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스닥 시장보다는 다우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 마감하고 저 기사가 나오고 저걸 두드려 팼어요. 그 나온 시점이 좀 의심스럽지 않냐. 이건 이종복의 능력치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체 관련 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희귀금속 히토류 얘기할 때 저 유니온 머트리얼서부터 저쪽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나 이쪽에 불리한 어떤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식을 매집하고 땡기면 분명히 히토류를 가지고 장난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히토류를 얘기를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초전도체 기사는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기존부터 어떤 이슈는 있었고요.
중국에서 난리 부르스를 추는 거고 미국 쪽은 신경도 안 쓴다라는 어떤 그런 테레비 어제 미국 증권방송도 그런 얘기 되게 자주 했거든요. 그게 미국이 말 그대로 희토류가 없고 중국이 장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아냥거렸을 수는 있지만 재료가 나온 시점 그리고 그 주식들은 죽어 내려가고 있다가 지금 땡긴 거라는 거. 근데 죽어 내려갈 때 패턴 자체가 누군가가 매집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패턴. 그래서 저런 시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조금 길게 쓴 거냐면은 나는 마켓텐 방송을 하면서 시장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시장 참여를 하면 이 바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 그냥 했고 이 종목은 뉴스가 나온 시점이 의구심이 든다 정도 의견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약주는 우리나라에서 김봉만이 최고. 대신 제약주 한 코멘트만 드리면 여기 나중에 이종복이가 얘기하겠지만은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2013년도에 무조건 좋게 이야기한 제약주가 여기 지금 보면 한올바이오서부터 이 삼성바이오도 원래 이거 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게 말 나온 김에 이거를 빼면 안 되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사람이 6월 달에 60만 원대로 급락하면 저점 매수, 추가 매수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종복이가 진단해 준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유한양행 폭등이고 이게 이제 유한양행이 슈팅 영역으로 온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부딪혔을 때가 이미 슈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값을 가지고 목표치를 계산해서 10만 원대도 얘기했었던 건데 이거 지금 따라 들어가서 물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알겠지만 SK 바이오팜이죠. SK 바이오팜도 지금 보면 이제 여기가 따라가면 물리는 자리. 아마 요새 이토마토 사람들 추격 매수는 절대 안 하는 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종복이가 이거 가지고 방송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추세 패턴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주식의 모든 것입니다, 이거. 이 금을 거놓고 지지 저항을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7월 말에서 8월 달에 강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종목들이 슈팅이 걸렸기 때문에.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모든 주식은 다 폭등을 해가지고 다 슈팅이 걸려버렸어요. 그건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권미란 앵커나 아니면 이토마토 PD들 입장에서는 이토마토 여기 실시간 시청자가 늘어나는 걸 좋아하겠지만 나는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고정 팬이 있고 최근에 유입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나중에 유입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세 부류가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종복은 그걸 먼저 알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패스하고 제약주는 김봉만 얘기하고 이격과 추격 매수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두 번째 판으로 미루겠습니다. 네, 어제 어떤 분께서 어제 장은 초전도체인데 왜 얘기가 많이 안 나오냐 이런 식의 또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초전도체의 뉴스가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 이종복 전문가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면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시간, 바로 이 시간입니다. 추격 매수를 하지 말자라는 부분들, 정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 폭등을 해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는 이종복 전문가.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전략 세워주시죠. 마지막에 약간 끊겼지만 느낌으로 20년의 방송 경험으로 갑니다. 선물 345 안착 체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선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미국 시장의 지수 단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 단은 지금 미국 시장을 가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335 수준 정도에 와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 7만 원 이하의 68,500원 정도 자리를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부분만큼 종합이 다른 주식이 좋게 움직이면서 레벨이 업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수가 단위 높은 게 항상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부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종합의 위치가 좀 높아진 게 맞고 그다음에 이게 코스닥이거든요. 우리가 코스닥을 이거 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말이 헛나가는 거예요. 20년 방송을 했어도. 이거 파동 얘기 많이 해드렸었고요. 이게 이중바닥이 어려운 겁니다. 시작점은 어쨌든 여기가 저점이거든요. 1, 2, 3, 4, 5파동이 나온 거예요. 그럼 하락 A, 반등 B 나온 거거든요. 그럼 하락 C가 나와야 되거든요. 당연한 이거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 그래서 배터리를 고점에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대충대충 얘기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고 이종복이 배터리를 대충대충 얘기하니까 또 조회수가 안 나와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배터리가 들어가고 포스코가 들어가면 유튜브 조회수가 3만에서 5만. 2차 전지가 안 들어가고 포스코가 안 들어가면 만.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심각한 거예요. 패스. 여기서 정상 파동으로 놓고 얘기하면 5파가 끝난 건데 이게 이중바닥이라 이게 이종복의 노하우예요. 이게 이중바닥이라 시작점이 여기가 될 경우에는 1, 2 이게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3이 1보다 작아요. 그럼 조정이 나오는 거고 한 번 더 올라가는 것이 그게 3.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무궁무진한 시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결정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미국 시장이 조정이 없어갖고 이걸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종합 얘기 좀 간략하게 해드렸고 그 다음에 추세 패턴의 중요성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몇 가지 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공매도 얘기도 한번 해야 되겠군요. 여러분들 7월 달쯤에 물론 여인수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기본 실력이고 뭐 이종복이하고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토마토 전문가들은 그래도 한두 번 정도씩은 정신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정신교육 말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전문가 기본 소양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쪽입니다. 단어가 좀 여러분들이 좀 새겨서 들으시면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숏키즈하고 숏카바링이라는 단어도 이종복은 안 썼을 겁니다. 근데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4월 24일 플러스 마이너스 시점에 오늘이 또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관련주들은 공매도 친 애들을 추종하면서 사람들이 주식 선물을 매도치고 주식 안 빠져서 지수가 종목이 올라가면서 주식 선물 매도 친 사람들이 손절매를 하면서 주식 선물이 급등을 하면 본주가 폭등하고 하는 얘기를 4월 24일쯤에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 타이밍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에서도 그 얘기를 해 드렸을 거고. 근데 그게 이종복 유튜브라든가 나의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3개월 전서부터 들은 얘기니까 올 초부터 그 얘기를 해 줬다는 얘기죠. 항상 머릿속에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진짜 뉴스 많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걸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말은 꼭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작정을 하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쟁이하고 있는 그대로라는 얘기인데 이종복은 기법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그걸 가지고 일반인들을 현혹시키는 자들한테 내가 저작권을 강조하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는 항상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뭐 일주일 뒤든 한 달 뒤든 그게 증권방송에 표본이 된다는 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한 과거 방송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지금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처음서부터 이런 사람이고 최근에 증권 텔레비 보면 자기가 과거에 추천한 거 아니면 과거에 이야기한 거 자료 갖고 방송하는 게 유행됐죠. 그건 올바른 겁니다. 그건 올바른 거.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따로 뭐를 하는 것은 조심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또 왜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지금부터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추세 패턴 중요성 얘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종목 질문을 하든 뭘 하든 할 때 이걸 잘 참고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거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뒤 따지지도 않고 정수리 매수하면은, 그러니까 미스터 진단에서는 다음부터는 정수리 매수한 사람은 내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명분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몰빵 매수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방송하는 사람이 그쪽 섹터를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난리 부르스 추는 자들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최소 일주일간 아니면 한 달간의 내용을 추적하고 그 얘기를 하라.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해버리면은 전문가 방송에서 추천 못해요, 여러분. 내 성격이. 이거 알고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요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요것도. 초성으로 이야기했던 이유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되게 중요하니까 읽어보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채팅으로 나와야 돼요. 이종복이 입에서 주성이 35,000원 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8월 초까지? 내가 어떤 장담을 하면 3분기, 그 다음에 8월 달, 그리고 주성이는 저때 14,000원, 17,000원대 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기본 목표가가 2만 원을 넘어간다 어쩐다라고 하다가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높여주고 25,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슈팅이 걸려가지고 3만 원대로 올라가는 쪽은 내가 지나가면서 얘기한 적은 있어도, 아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게 이런 글이 올라와요. 이게 과연 일반적인 개인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또 주성이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까지만 얘기하고, 주성이는 1월 달부터 장기 투자라고 했던 주식이고, 반도체 6인방, 포스코 그룹부터 리튬 관련주, 그 다음에 제약주 6인방,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서부터 2023년 동안 무조건 장기 투자라고 했던 대표적인 주식들이 이쪽이다라는 거 먼저 얘기하고 일단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시간 부족하니까. 1월 달부터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추세 패턴의 중요성과 추격 매수 금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정말 주도주 어느 정도 선에서 충분한 그 과열을 시키는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마켓텐에서 여러분 뵐게요. 고맙습니다.